자, 여러분, 오늘 벌써 14주차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다음 두 번 더 하면 이제 종강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뉴스마인드, 새로움, 삶의 새로움을 중심으로 많은 공부를 해왔고, 이제 오늘하고 한 번 더 나온 수업 때 잘 마무리를 해서 종강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을 새롭게 가꾸는 그런 노력을 이제 훨씬 양습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자, 이제 돌탑. 디딤돌, 숫돌. 격파가 아니라 파격. 날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성장의 마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몸에 익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훌륭한 표현을 위한 조건에 보면 표현, 글쓰기, 말하기 같은 표현은 예민한 뭐라고 했습니까? 비즈니스다. 1인 기업 활동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쓰고 말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자체가 비즈니스고 사업이고 기업이다. 이런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줄 게 없으면은 그런 훌륭한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뭐 글을 표현을 하고 하는 이런 게 무슨 첨삭 지도를 한다 그런 어떤 기교적인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데 치우치면 그것은 지금 특히 이제 AI 시대에 완벽하게 의미가 없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1%라도 내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드러낼 게 없으면은 헛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실하게 삶의 새로운 문제를 계속 지금 이렇게 붙들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과제는 우리가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람을 소개하고 다루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찾아서 요약을 하되, 그냥 요약을 하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사람의 삶을 내 일상하고 연결해서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이게 바꿔 나가는 계기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핵심이다. 과제 2가지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특별한 이 변동 사항이 없어서 25일 우리 강의실에서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은 그대로 예정대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25일 1시 반이죠. 그것은 이렇게 메모를 해와도 이렇게 되지만 반드시 나와서 내가 주는 기말고사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메모를 이제 평소에 이제 꾸준히 이것은 평소에 이렇게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이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성실함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헤드라인도 잘 달고 좋은 헤드라인 속에서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고 내가 노트에다가 이런 말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호기심이 없어지면서부터 늙는다. 이런 말.
호기심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뉴스 마인드죠.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 태도, 노력. 그게 없으면 늙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헤드라인 할 수 있죠. 사람은, 그러니까, 요런 말도, 기존에 있던 말도, 우리 공부에 맞춰서 헤드라인을 바꾸면, 사람은 뉴스 마인드가 없어지면서부터 늙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수업, 뉴스와 창의력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은 그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누구누구는 자기 자신은 뉴스 마인드가 없어지면서 늙는다. 그러니까 늙고 안 늙고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리 나이가 숫자상 나이가 70, 80, 90이라 하더라도 뉴스 마인드가 있으면 청춘이에요. 근데 20대, 30대라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는 좀 젊겠지만 뉴스 마인드가 없으면 이미 늙은, 그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골이 삭다라고 표현했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 뉴스 마인드.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 그래 가려고 하면 방법적으로 대중매체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새로움의 단서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훨씬 뭐다? 효과적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표현력이다. 표현력.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감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을 말하는 거죠. 표현을 통한 소통을 소통이 잘 되는 공감도 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말해지지 않는 것을 듣는 능력이다. 이런 말씀. 말해지지 않는 능력. 겉으로 말은 안 해도 그걸 알아내는 능력이죠. 굉장히 고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그것은 아예 입을 닫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은 해도 여러분 행간을 읽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에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뭘 알아낸다는 거예요? 바로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 의미를 알아내야 거기에 가치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인가? 그 일본의 어떤 그 이름이 야마구치 슈. 이 사람이 쓴 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런 그 책이 화제가 좀 됐었죠. 그 사람이 새로 신간을 냈는데 뉴타입의 시대, 새로운 유형, 뉴타입의 시대에 됐는데 제일 강조하는 게 의미와 가치입니다. 의미와 가치. 그 내가 내용을 좀 보니까 요약을 보니까 우리한테는 별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 계속 이 돌, 디딤돌, 숫돌, 바로 의미에서 가치가 생기죠. 이 대나무, 검은색 오죽 속에서 삶의 성장이에요. 마디, 이 2,000원짜리 인형의 파격적인 손날, 날마다 나를 세우자. 이런 것들 전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형만도 이거는 길가에 지나가면 그냥 흔해 빠진 돌멩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의미와 맥락을 잘 찾는 거. 맥락, 의미, 맥락. 저 어떤 현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새로운 의미죠. 맥락이 무엇일까? 새로운 맥락이죠. 프레임 자체가 어떤 인식의 틀이 새롭지 않으면 기존에 다 있는 의미를 나의 의미처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 요런 말. 또 하나 더 소개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 내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올린 거 내 노트에 이제 출력을 해서 붙였죠? 그리고 이제 이 노트도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흔적, 내한테 굉장히 소중한 삶의 기록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콘텐츠예요. 그게 자기만의 스토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만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쌓여야 이 깊은 데서 올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었죠. 깊은 차원에서 뭐가 닿지 않으면 안 돼. 모든 것은 깊이에서 나온다. 바로 그게 뭐다? 그런 게 뭐냐면 바로
내면의 힘이다. 내면의 힘. 내면의 힘. 이거 그냥 이름을 하나 지어볼까요? 이것을 우리 하나 지읍시다. 내면력이라고 짓지 뭐. 내면력. 내면력.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내면력. 우리 이 자리에서 내면의 힘. 내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공. 내공이 있다 없다. 아주 그 어떤 프로 이런 보면 손흥민 선수다 이러면은 내공이 느껴지죠. 내공.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된다. 내면. 내면적. 내면의 힘, 내면적.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내면에서 퍼올리는, 깊은 데서 퍼올리는 그런 게 없으면 모든 게 피상적이다. 새로움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 내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면의 힘, 내면력. 내면력 이런 주제로 책을 써도 좋겠다. 내면력. 내면력. 자,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곳에 도달하려면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새로운 곳에 도달하려면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I am. 나는 이다. 뭐다? My choice. 내가 한번 소개했습니까? 헤드라인이죠. 나는 뭐다? 내 자신의 정체성, 나의 어떤 그 모습은 my choice.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개가 사람을 무는 통상적이고 좀 식상하고 유졸한 선택을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좀 소위 말하는 사람의 천부인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가진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나는 my choice. I am my choice. 내가 만약에 사람이 개를 무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뉴스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한다 하면 그게 내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선택하에 따라서 호리천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차곡차곡 하나씩 싸우면 나중에 큰 차이를 불리는 내 자신을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아야 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을 해야 내가 변할 수 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다른 말을 하긴 쉽지 않아요. 말을 만들긴 매우 어렵다. 어떻게 되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죠. 새로운 맥락을 찾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없던 말을 지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방금 우리가 내면력이라는 말을 지어냈지만 내면력이라는 말이 아마 사전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지어내도 바로 의미가 통하죠. 내면의 힘을 내면력이라고 하면 되니까. 창조하는 힘, 창의적인 힘을 창의력, 창조력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힘이라는 거 알죠? 력자, 근육입니다. 우리가 표현력이니 뭐 할 때 이 력자 그냥 써서는 안 돼요. 이 근육의 모습을 이 본떠서 만든 글자가 근육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근육이 튀어나올 근육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자라는 말을 쓸 때 표현력이다 뭐다 이래 할 때 그게 정말 이게 근육이 뭡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아령도 들고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글쓰기는 1인 기업 활동이다. 요거 헤드라인이죠. 그런 게 헤드라인입니다. 딱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세 문장으로. 헤드라인 마인드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냥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제목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한 줄이 돼도 되고 두 줄이 돼도 되고 세 줄이 돼도 되는데 그 하나의 문장 한 센텐스 하나하나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바로 듣고 이해가 돼야 돼. 그런 걸 이어서 연결하면 전체적으로 좋은 콘텐츠가 됩니다. 좋은 콘텐츠. 그래서 헤드라인 마인드가 없으면, 헤드라인 마인드가 없는 그 어떤 제목을 해서 글을 보면 대체로 초점이 없고 막연해요. 굉장히 낮은 표현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표현력이라고 할 수가 없다. 표현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글쓰기라 하는 것, 글쓰기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삼시의 수준을 높이다. 삼시, 글씨, 말시, 마음시의 솜씨를 높이자. 이것도 우리 수업에만 쓰는 겁니다. 항상 생각, 내가 뭘 쓰고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어떤 그 마음을 가지는 거, 어떤 그런 그 삼시의 솜씨를 높인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수적이겠죠. 삼시의 솜씨를 높이자. 그러니까 내 삶을 새롭게 바꾸고 채우는 어떤 그런 글쓰기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 이미 다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짜집게 하듯이 내가 하는 것은 훔치는 거예요. 근데 훔치더라도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unusual하게 넘어섬, unusual, 그 다음에 beyond, 이런 넘어섬의 차원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그 정부 통계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이제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 이제 취업문이 좁다. 그런 그 기사 뉴스들이 어떻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넘어선다는 이 자세를 봤을 때 그 취업의 문이 좁아진다. 문은 넓어야 되는데 이제 좁아지면 이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좁아질다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때 사회 현상이단 말이에요. 사회 저성장 시대지 않습니까? 저성장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취업문이 좁아진다 이런 어떤 뉴스를 접한다는 것은 그런 현실을 접한다는 거죠. 간접적이지만 그리고 그 현실은 대체로 맞다. 저성장 시대고 그러면은 취업문이 매우 좁아진다. 그것을 취업 절벽이라는 말을 많이 비유를 하죠. 절벽 좁아지는데 그 현실을 마주하는 자세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이 좁은 문. 자, 좁은 문이다.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인생이라 하는 게 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아까 I am my choice라고 했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생기죠. 선택. 갈림길. 이 길을 선택해야 되나 저 길을 선택해야 되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요런 것도 취업의 좁은 문, 좁아지는 취업문 좁다 이렇게 할 때 이 현실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런가 보다. 취업하기 어렵네. 취업이 굉장히 어렵구나. 취업이 좁구나. 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유졸한 태도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래 하기 쉽죠. 통념적인 자세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바로 개가 사람을 무는 거는. 그런데 이게 좁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내 자신은 더욱 넓히겠다. 이런 태도로 맞아들이면 이것은 사람이 개를 무는 뉴스 마인드 같은 거죠. 새로움을 참여하는 이게 문이 좁아지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거죠. 그저 그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요런 거지만, 지원문이 좁아질수록 내 자신의 삶의 그 문은 더욱 넓히겠다. 요런 태도는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그게 뭐다? 태도가 99%라고 이야기했죠. 태도가 모든 것의 99%할 때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넓어서 지금을 수축사회라고 해요. 물론 그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는 요즘 수축사회 유행어처럼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파이가.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이런 어떤 그 이전에와는 확실히 다른 그런 데서 그걸 뭉뚱그려서 줄어드는 그런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맞다는 건 아니죠. 그래 됐을 때 지금은 수축 사회인가 보다 요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은 첫 번째처럼 그냥 개가 사람을 무는 것처럼 그냥 펌프짐하게 상투적으로 그냥 진부하게 그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축 사회지만은 내 자신은 더 확장시키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일 때, 현실을 받아들일 때 어떤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와 99%, 99%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다 하면 1%는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그 1%가 되도록 내 자신을 훨씬 넓고 깊고 높게 만들겠다는 그 애티튜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 태도가 100%든 1%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항상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제 사람이 개를 무는 자꾸 새로운 차원으로 선택해야 길이 열린다. 길이 자꾸 넓어져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생각, 그냥 그런 데 휩쓸리고 그러면은 내가 설 자리가 자꾸 좁아져요. 그것은 뭐다?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선택의 폭.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좁아지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넓히고, 저번에 한번 제가 그 협심증 이런 이야기 한번 했죠. 그 심장의 핏줄이 좁아지면은 심장마비가 되고 죽는다. 그런 말 하면서 그것은 단지 신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움이 들어가는 신진대사, 새로움이 내 공기 호흡과 함께 새로운 자세 뉴스 마인드가 들어가서 핏줄을 타고 흐르고 할 때 내 몸 전체가 훨씬 좀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걸 잘 되새김하면서 내가 같이 공부했던 이 한 학기가 요런 단단한 요런 이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 계기만 마련되면 이 올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진부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 위축되거나 이래 하지 않고 계속 뉴스 마인드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주체로 그렇게 넓혀 나가는 그런 사람인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도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할 때 이제 어휘도 많이 알아야 되고, 아포리즘, 속담 내가 올려주고 있죠.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성어, 오자성어의 성어도 그런 수거를 많이 알아야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제 여러분들 그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시시각각 하루하루 매년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때그때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떤 태도로 대처할 것이냐, 뉴스의 태도로 대처할 것이냐, 난 뉴스의 태도로 대처할 것이냐, 낡은 프레임으로 대처할 것이냐,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건 피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하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몸에 새로움이 유입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작동을 해서 에너지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My life is my message. 이거는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 자체가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My life, 내 삶 자체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삶 자체가 뭘 보여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다 가짜예요. 껍데기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런 걸 좀 잘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막연하게 10년, 20년 한 것보다 훨씬 내 삶을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 디딤돌 될 수가 있다. My life, 내 삶, 일상 자체가 정말로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목표가 되면 됐죠. 당장이 아니라 이런 목표가 있으면 이제 호리칠리의 자세도, 향상심의 자세도, 에일의 자세도 그게 이제 점점 내끼 돼가고 있다. 그런 사람이 인재예요. 지금 시대에. 그래서 My life, 나의 일상 삶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공허한 박제된 어떤 그런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게 바로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다. 어제자 뉴스에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서 5,000대를 그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목포 무슨 그 이 지점인데 5,000대를 파는 게 영업 거장, 거장 알죠? 거의 뭐 구루, 그 큰 인물 이런 건데 이제 했는데 이거를 그 제가 보면서 이분이 이 33년 동안에 매주 이렇게 저와 인연을 맺은 4,000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매주 안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30년 넘게 하고 있답니다. 가장 큰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 판매라는 게 그 제일 중요하죠. 자동차를 파는 사람은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업맨의 비결인데 영업이라는 걸 굉장히 좁게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개념을 쓸 때 좁게 쓰면 좁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좁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자라는 것은 이 불화자가 2개 붙어 있죠. 그러고 이렇게 씁니다. 밑에 이렇게. 이거는 집을 뜻해요. 집에 불을 켜놓고 일을 하는 게 영자의 이 모습인데, 업이라는 것은 일이죠. 우리가 수업, 창업, 기업, 업. 일이기도 하지만 불안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항상 그런 불안함이 좀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업이라는 건, 영업이라는 것은 모든 기업 활동을 이 영업이에요. 자동차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거기 하는 게 거기서 늙어 죽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활동이 영업이고 마케팅입니다. 영업이고 마케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창업이라고 하면 이 영자라는 것은 경영의 영자, 경영한다. 모든 우리도 삶을 경영해야 된다. 우리의 표정, 말투, 몸가짐 모든 게 우리 삶을 경영하는 그 측면들이에요. 말하는 것, 표정, 옷, 특히 말투, 뭐 분위기, 몸짓, 이 전부 다 뭐다? 경영 요소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영해야 되는.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음걸이.
그런 글이, 여러분들 그런 글이도 돌아보고 좀 더 좋은 그런 글이가 있으면 글로 바꿔야 돼요. 걷는 모습이 저 사람은 별로다. 걷는 모습을 족상이라고 합니다. 족상. 발족자 모습상자. 목소리 성상이라고 해요. 소리 성자 모습상자. 우리가 보통 관상하지만 관상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 모든 상을 보는 게 관상이에요.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영화 관상 송강호 주연한 관상은 우리가 보통 관상하면 눈, 코, 귀 보지만은 그것은 상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관상은 그런거리를 보는 것은 족상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굴 은자 같은 걸 써서 얼굴 안자 같은 걸 써서 안상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목소리 보는 건 다 상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짓, 표정, 말하는 거, 뭐 이런 게 전부 다 관상의 대상인데, 그게 좋지 않으면, 표정이 너무 어두우면 밝게 바꾸는 것처럼, 그런 거리가 너무 경솔하다든지, 영 좀 안 좋다 싶으면, 이 족상을 바꿔야 돼요. 이래 그런 것들이 뭐다? 다 내 삶을 가꾸는 거예요. 내 삶을 가꾸는 거다. 내 목소리가 너무 좀 뭐 이렇게 좀 가늘거나 이 전달하는 어떤 그런 힘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게 이제 그런 것도 다 봐야 돼요. 내 목소리가 어떤 그 상대방한테 그렇게 줄까? 여러분 혼자 산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터뷰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아무도 없는데 걸어갈 때 자기 이야기를 해보고 내 목소리가 좀 어떤 느낌을 줄까 상대방한테 그럼 성상이 어떨까? 목소리의 모습이 어떨까? 바꾸는 게 뭐다? 자기 삶을 경영하는 거다. 나의 몸짓? 특히 그런거리 같은 거, 족상. 그러고 내가 그렇게 돼야 내 친구의 모습을 보고서도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이기적으로 되라는 게 아니라 내한테 내가 풍성해야 사회가 빛나고 풍성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친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는가? 여러분 저번에 내가 호를 이야기했지만은 자락하는 것은 이 성인이 되면 스승이나 부모가 지어주는 게 이름을 함부로 안 소중하기 때문에 말하는 뉴스도 유졸한 걸 은유졸한 새로움이 주입되면 좋은 이유는 일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지어준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나 호를 부르는 거예요. 호는 자호가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붙여주는 게 있어요. 태계 여왕 같은 태계라고 하면 고향 안동에 있는 그 흐르는 그 고향 동네에 있는 그 하천 이름이거든. 연암 박지원, 연암도 황해동과 거기 평안동과 그 동네. 그런 걸 자호, 스스로 호를 삼아도 되지만 아는 사람이 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 같으면 호를 지어줘 보세요. 누구누구야 하는 거다 누구 호를 불러주면은 그 친구가 얼마나 그게 바로 우정이 되고 사람에 대한 깊은 관계가 되고 그런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다. 이분은 그래서 그 비결은 끊이지 않는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농사일을 해왔다. 그러다가 현대차에 취업한 뒤에도 밤마다 농사일을 들었는데 하루라도 아는 분들을 챙기지 않으면 고객이죠. 정부의 고객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정부의 고객은 국민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좋은 정책, 그 다음에 정부를 잘 운영해서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투표로 그것을 그걸 하고 평가를 하고 고객인 국민이 신뢰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높은 평가를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업은 고객은 소비자 아닙니까? 하루라도 챙기지 않으면 자라지 않은 작물처럼 사람도 매일 챙겨야 된다. 사람 농사도 결국 꾸준한 노력이 달려있다.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이렇게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집에 태어나서 바로 그런 자세로
4,000명이 넘는 고객을 관리하면서 30년 동안 매주 편지를 보내는 방식은 지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삶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마케팅이라는 말, 이것은 기업에만 문제가 아니고 정부는 그다음에 정부는 전부 다 마케팅을 해야 돼요. 마케팅이라는 말, 이제 그 우리가 뭐 취업 시장하고 이렇게 뭐 그냥 물건 파는 시장, 그 시장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것은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나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 마케팅에 대해서는 온갖 이론이 많죠. 그러나 마케팅의 핵심은 덕심을 통한 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을 얻는 게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대통령 선거, 정당 선거, 정부의 운영 다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하면 덕심을 할 것이냐,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야 투표로서 결정을 하죠. 덕심이야말로 핵심이다. 이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소박하고 정직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내가 내 자신과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기사, 뉴스, 이 사람이 뉴스 메이커가 된 이유는 현대자동차라는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에서 5,000대 이상을 판매한 사람으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뉴스 메이커가 되죠. 뉴스 메이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광이라는 이 사람이 뉴스 메이커가 된 이유를 제가 보고 이렇게 이제 이제 줄도 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있나 싶어서 내가 이제 검색을 해보고,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검색은 그렇게 돼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그 기사가 쫙 이렇게 뜨는데 98%는 뉴스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회사에서 나누어준 그냥 이런 사람을 판매 거장으로 뭐 이렇게 판매 거장으로 뭐 선정했다. 이 사람은 지금 5,000대를 팔았고, 그냥 이런 내용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은밀한 의미를 봐서 뉴스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해보면 똑같은 내용에 그냥 매체만 다를 뿐이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그런 게 넘쳐요. 그것은 뉴스가 아니다. 새로움이 없다. 똑같은 내용을 여기저기서 똑같은 내용을 하면 뭐 낭비다, 낭비. 그래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많은 내용이 뉴스 새로움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성의하죠. 이 내용은 내가 봤을 때 고1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년 농사를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이런 말들은 회사에서 준 내용이 아니라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이에요. 요런 게 새로움입니다. 요런 게 없이 단지 그 회사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아서 그 판매 거장이라는 칭호를 줬다. 그게 뭐 어떻단 말입니까? 아니 이거 뭐 자동차에서 그렇게 하면 뭐 다른 식품 회사에서는 뭐 제일 많이 판 사람 우리가 상을 줬다. 그래서 so what? 뭐 어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버젓이 뉴스란 이름을 들고 그렇게 부실하고 완성도 떨어지는 게 넘친다. 우리는 이제 그런 눈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실력을 하면은 눈이 넓어져.
눈이 밝아지면 부실한 뉴스를 가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뉴스라는 탈을 쓰고 부실하게 짝이 없는 것도 가려내. 근데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의 사례는 My Life is My Message. 그 다음에 마케팅에 아까 이야기했던 득심을 잘 실천했다고 내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득심, 득인. 마음을 얻어서 사람을 얻는다 하는 이것은 정부의 마케팅, 기업의 마케팅, 우리 개인의 마케팅, 그 관계죠, 관계.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내가 내 자신, 내가 고객이라고 했죠. 내 삶의 1차 고객인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잘 설정하느냐. 어떻게 아우라 있는 관계를 잘 설정하느냐. 관계의 아우라. 아우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독특한 분위기다. 독특한 분위기. 30년 동안 이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삶을 그냥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뉴스 메이커, 뉴스를 만드는 내면의 힘이 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덕인 덕심. 대통령 하려고 해도 덕인 덕심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이거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다, 그래서 우리 뉴스 마인드라는 것은 뉴스에 민감해야 됩니다. 뉴스에 민감해야 됩니다. 요런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라고 하면 색을 못 본다 이렇게 하는데 컬러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컬러 블라인드니스 컬러 블라인드인데 생명이라는 게 이제 색을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조금 희미하게 본다는 거죠. 특히 이제 빨간색이라든가 녹색 이런 것들을 생명이 아닌 사람은 굉장히 선명하기를 10으로 본다면 그 선명한 정도를 생명이라는 건 맹렬하게 못 본다는 거 아니죠. 한 6, 7 정도 조금 흐릿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시력이 좀 약하면은 시력이 약해지면 좀 흐릿하게 보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제 그래 되는데 흰색과 검은색만 보는 걸 이제 전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검은냐 그것만 알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내가 오래전에 봤는데 미국인가 어떤 의사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생명하면 의학 이런 걸 좀 공부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어쨌든 이 사람이 흑백밖에 몰랐는데 노벨 의학상인가 뭐 그걸 받은 그런 그 기억이 났는데 이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명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요즘은 또 이렇게 우리 안경을 쓰듯이 많이 또 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도 이 뉴스를 보고 이 뉴스 잉글리시인데 이걸 보고 처음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컬러 블라인드, 그게 생명이라는 이 컬러 블라인드 이 영어에는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우리의 인식을 넓혀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생일, 모난일 뭐 이런 말을 했죠. 생일, 모난일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컬러 블라인드라는 게 굉장히 이런 차원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지 어떤 색을 잘 못 본다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뉴스가 나왔는가 하면 지금 미국의 흑인이 이렇게 최근에 죽어서 지구촌에 이슈가 됐죠. 8분간 목을 눌려서 죽은 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분노하는 사실 인종차별, 어떤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는 황색 인종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우열을 가지고 차별한다는 것은 무슨 겁니까? 소인이죠, 소인. 소인은 뭐라고 좁다는 거 아닙니까? 좁고 낮고.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소인의 생각이, 소인의 태도. 그런데 생명이라는 게, 컬러 블라인드라는 게 인종차별하는 그런 뜻이 있다. 이것은 기존의 우리 생각보다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그 좁은 생각이 뭐다?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편견이 픽스, 완전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그냥 그걸로만 세상을 보는 그 프레임으로 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우리는 끊임없이 편견을 확대한다는 게 아니라 편견이 나한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그 편견을 자꾸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이런 요 말도 그 칼라 생일하면 나의 중심이나 모난일로 하면은 어머니 부모 중심 이렇게 이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컬러 브라인드가 색을 잘 못 본다 이거에 대해서 피부색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인식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바로 언어를 통한 언어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언어를 쓰는 게 좁으면 내 삶이 그대로 좁은 겁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내 삶이 넓다는 것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대중매체의 힘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경제나 신제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드라인이 요람처럼 흔들리는 침대, 그 다음에 향기를 내는 알람처럼 여러분들 그 어떤 그 벤처기업에서 몽가타라는 벤처기업에서 침대가 약간 움직이는 그런 그 침대를 바운서 침대를 최근에 개발했다는 내가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잠이 잘 오는 이유가 심장의 박동이 몸이 좀 움직이면 심장의 박동이 조금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잔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린이들 보면 요람 알죠? 요람 이 애기들이 재우는 이걸 살살 흔들어주면 애가 잘 자고 하는 바로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그래서 이 침대에 모터를 넣어서 약간 이렇게 흔들리니까 보자면 잠을 잘 못 자는 불면 잠을 잘 못 잔다, 깊이 못 잔다, 짧게 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슬립 홈인가? 하여튼 그런 신조어가 있어요. 그게 잠을 잘 자도록 하는 산업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왜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옛날에 고문이 있었던 시대에 잠을 안 재우고 하면 그게 막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면 잠을 못 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뉴스 마인드 이런 것은 내 삶을 가슴 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잠을 잘 자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고 단순 반복적이라면은 잠도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일의 자세로 호리첼로의 자세로 이런 뉴스 마인드 자세로 하면은 내일의 나의 일상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그런 기대감, 설렘 이런 게 있으면 잠이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이런 것들도 침대는 지금까지 뭡니까? 침대는 보통 고정되어 있잖아요. 침대가 흔들린다는 거는 잘 우리가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침대는 이런 그 탁자처럼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몸을 자꾸 흔들면서 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미세하게 1mm 정도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고 하니까 잠자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도 침대는 움직이지 않는 이것은 이제 개가 사람을 무는 관점이죠. 침대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살 흔들면 잠이 너무 흔들면 잠이 안 오지만 조금씩 1mm 조금씩 흔들면 잠이 온다. 이런 걸 해서 흔들리는 침대를 개발한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개를 무는 거죠. 새로움이죠. 요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몸에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게 뉴스 마인드를 우리가 자꾸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편견인지 고정관념이 이 자체를 잘 모르면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이렇게 표출되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나 버려야 돼요. 저 사람 굉장히 좁은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현실입니까?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하는데
졸렬하고 조잡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가득 갇혀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호감과 매력이 있겠으며 아우라가 생길 것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대표, 이 뭔가 타락하는 이 벤처기업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정 대표는 어머니의 불면증을 고민하다가 창업을 했다. 그래서 불면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 멋지죠? 어머니가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운 걸 보고, 물론 그 어머니만 해도 되지만 좀 더 세상을 위해서 불면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가 창업을 했다고 하는 이 계기가 얼마나, 바로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새로움이라고 했죠. 이게 뭐다? 은근 지원의 자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창업의 아이템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저 불면증의 괴로움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겠죠. 또 하나는 숙면, 잠을 푹 도록 하는 그 향기를 내는, 거기에 있으면 향기를 이렇게 내는 그 디퓨저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피움랩 대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공대에서 하고 조지아 공대에서 하고 코넬, 다 유명한 대학들이죠. 그래서 박사를 했다. 박사 과정 공부를 하다가 향기를 통해서 자기가 기분 전환 효과를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창업을 결심했다. 그래서 글로벌 향기업이 되겠다.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감이라는 거죠. 영감. 이 앞에 사람도 그렇고 어머니의 불면증,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다 가면서 향에 대해 기분 좋은데 향에 대해 사람을 아는 그런 걸, 이게 바로 영혼의 차원에서의 느낌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뉴스마인드가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로 멋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면 그게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이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런 걸 이제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방법적으로 수단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내 삶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이 청년차하고 33살 펄핏이라 하는 이 대표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뭘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신발은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째서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바로 그런 틈새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이 창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펄핏의 이 대표는 어떻게 하면 신발을 온라인에서 믿고 구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은 사람들한테 신발 데이터도 늘고, 이 사람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졸업한 후에는 IBM 코리아에서 근무를 했는데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학창 시절부터 꿈꾸던 창업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년도 안 돼서 폐업을 했는데 미국의 신발 전문 쇼핑몰에 성공 사례에 감명을 받아, 이게 뭐 바로 영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한 온라인 앱에 4만여 명이 가입을 해가 있다. 그래서 이 대표의 궁극적 목표는 어쩌고저쩌고, 궁극적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대표는 아마존, 자포스처럼 안 쓰면 바보가 되는 플랫폼으로 펄핏을 만들고 싶다. 굉장히 좋은 자세죠. 자, 여러분들 내가 좀 빠른 속도로 할 테니까 이거 헤드라인 이거 빨리 오늘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지금 한 15분 정도 수업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이런 자세로 내 자신을 하나씩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최고 수준이다. 산을 힘들게 올라가야 산바람을 쏘이면서 내려다보고 한다 그죠? 그런 거 올라가지고 밑에서 그냥 불평불만 군지렁군지 넋두리 삼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 자,
수박 이야기 했죠. 자, 정의공채.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내 공부에, HMR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간편식이었죠, 가정간편식. 자, 이 사람은, 돼지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미국의 장학생으로, 국무성 장학생이라면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이죠. 거기 유학을 결심했다가 그 돼지고기를 하는 그냥 이야기 했나요? 그게 또 소개됐는데 연매출이 250억 대는 계속 성장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자세 이런 것들 전부 배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계속 그냥 내 삶을 단정해버리는 거야. 내 삶을 계속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나의 삶은 진부했다. 그냥 그저 그랬다. 그냥 단순 반복적이었다. 그런 프레임을 자꾸 끊고 내 삶을 자꾸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자꾸 찾고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들. 그거야말로 우리 삶의 자존이요, 주체성이요, 실존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서 오늘 이제 헤드라인을 다 끝내야 됩니다. 되는 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정부가 뭔 정책을 하면은 고객인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좋습니까? 무슨 정책을 했는지도 아무 모르고 있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앞에 관심을 가지고 또래는 논쟁도 되고, 저런 정책이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그게 기억이 되고 이렇게 돼야 그게 좀 따듬어지고 하는데, 아예 잘 모르면 뭐 하는 것 같다 말못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표현은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도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질문을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뭐 이렇게 누가 물었는데 대답을 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뻔하고 식상한 말을 하면은 그게 상대방한테 인지가 잘 안 돼요. 기억이 잘 안 되고 그냥 맥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활동은 훨씬 절실합니다. 근데 지금은 지자체가 또 공공 분야에서도 이런 헤드라인, 마인드라든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Life is good. 여기 앞에는 한글로 예를 들면 건강한 Life is good. 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 L자하고 G자. LG 그룹의 헤드라인이에요. LG 그룹의 헤드라인. 라이프 할 때 L자를 따고 굿 할 때 G를 따서 이게 LG가 되죠. 이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의미가 부족하니까 앞에 건강한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이건 한글로. 건강한 라이프는 삶은 굿이다. 요 헤드라인을 말하고 있는데, 요렇게 함으로써 이게 좀 더 우리 시선을 0.1%라도 붙잡도록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 작은 수박을 뭐라고 했습니까? 미니 수박이 아니라 소박 했잖아요. 소박.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일종의 리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지금 좀 빨리 갑시다. 자, 삼성전자 하는 거 볼까요? 삼성전자.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이죠. 삼성. 이제는
가전이라고 텔레비 냉장고 이런 게 가전이죠. 가전을 나답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 여러분들 그래서 비스포크라는 이것을 비스포크라고 하는 아까 LG처럼 삼성은 지금 삼성이 만드는 가전제품, 가전의 콘셉트가 핵심이 비스포크입니다. 비스포크. 여러분들이 비스포크라는 말 압니까? 비스포크. 요거죠? 이것은 주문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뜻이죠. 주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주문을, 이게 맞춤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그냥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뭐 시장에 내놓으면 알아서 사가고 하는 이런 해결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이 참여를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것도 많죠. 홈페이지라든가 이제 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많이 호흡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제품이 나오면 좋겠다. 이 기존 제품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이런 걸 보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로 만드는 거예요. 컨슈머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서로 만드는 거지. 옛날처럼 만드는 거냐 하면은 사고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비스포크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 개념이 맞춤형 생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맞추어서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언제 생산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아니라 비스코프라는 개념은 이제 냉장고 하나라도 보면 그 문짝을 여러 색깔도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개 해가지고 그걸 산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뭐 좀 배열도 새로 하고 뭐 이렇게 소비자가 거기에 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주는 거죠. 그게 거의 비스포크 주문 제작하듯이 하는 그게 소비자의 새로운 만족도. 특히 옛날에는 냉장고 열고 그냥 그게 기본 기능은 그게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냉장을 하고 냉동을 하고 하는 거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전을 나답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써도 그 제품이 어디나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나는 잘 그것까지 사용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바로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에어드레스 뭐 가스 뭐 이렇게 우리 집은 보통 생활에 쓰는 그런 가전 제품을 가전을 나답게. 그래서 자 삼성전자의 카피를 읽어봅니다. 헤드라인이에요. 카피든 헤드라인 뭐든 간에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할까 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존중해 드려요. 취향. 자기가 그 취향이 뭐냐? 자기가 좀 좋아하고 하는 이런 거. 존중해 드려요. 취향. 무난한 것, 남들 다 하는 것, 찍어낸 듯 지루한 백색 가전 말고, 백색 가전이라는 게 원래 흰색이 많아요. 그 냉장고 세탁기 는 흰색이 많았거든. 백색 가전. 자, 요런 어떤 이제 광고라고 하는데, 광고라고 하는 건 뉴스도 광고예요. 널리 알린다는 거 아닙니까? 널리 알린다는. 홍보 광고 널리 알린다는. 어떻게 하면 널리 잘 알 수 있느냐. 이게 그냥 해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스킬도 필요한데, 요런 게 이제 흔히 카피라고 하지만은 헤드라인 연속입니다.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 비스코프라고 하죠. 자, 존중해 드려요. 취향.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연구하고 모방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럼 최고 수준이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 하는 겁니다, 이거. 그것을 우리는 공짜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존중해 드려요. 취향. 무난한 것, 남들 다 하는 것, 찍어낸 듯 지루한 백색 가전 말고, 옛날에는 다 이런 가전이었죠. 옛날에 했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개성을 존중하고, 내 취향에 맞게, 내 공간에 맞게, 내 생활에 맞게,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가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요즘 가전이죠. 이게 삼성전자에서 한 광고 카피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여기에 호응하는 것도 있고, 요렇게 먼저 기업이 앞서서 하면 또 소비자들이 그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느 한쪽도. 쌍방적이다. 쌍방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쌍방향, 일방이 아니라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무한 경쟁 커피 시장 돌파구는 디저트다. 이 헤드라인 좋죠? 딱 이것만 보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커피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데 돌파구 그걸 뚫고 나가는 게 뭐냐? 디저트. 우리 이제 커피점에 가보면 이제 그 커피 마시는 빵 같은 거 좀 팔고 하죠? 거기에서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 차별하겠죠?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 하다 보면 옆에 뭐 빵이나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데 무한 경쟁 커피 시장이라 하는 이 말은 조금 드라이한 조금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내가 우리나라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데 한 10년 뭐 10년 모르겠다 오래전에 만든 그 이 헤드라인 중에서 이건 뉴스 헤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요런 있었습니다. 커피 시장 코피 터진다. 무한 경쟁 커피 시장 이 말보다는 요게 좀 더 우리의 시선을 모으는데 시선을 모아야 뭐가 된다? 기억을 할 수 있거든. 커피 시장 코피 터진다 하면 여러분들 커피 시장 박 터지냐 이거 대번 떠오릅니까? 좋은 헤드라인이지. 여기서 커피와 코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커피하고 커피는 COFFE잖아요. 영어지만은 코피는 코피 터진다. 그런데 이 P자는 하고 크와 코가 눈을 맞추고 있죠. 리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10년 넘게 기억하고 있다. 커피 시장 코피 터진다 하면은 이 헤드라인으로 딱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겁니다. 치열하구나. 그럼 내용도 좋아요. 기사 내용도 좋다. 왜? 헤드라인 마인드가 뭐 이렇게 아주 완성도가 높으면 그런 자세로 표현을 하니까 좋은 겁니다. 커피 시장 코피 터진다. 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걸 해가지고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이거 쓰지 않고 5분 남았는데, 한 보험회사에서 이런 그 카피를 해놨습니다.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일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성장하고 싶다. 해서 잘하고 싶다와 잘하고 싶다. 이 잘과 자의 리듬을 맞췄기 때문에 일단 내가 여기에 자료를 준비했죠.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가성비 폰이 몰려온다. 삼성, LG 이런 가성비 폰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면 언어 표현 능력이 매우 높아진다. 매우 높아진다.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차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가성비 폰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이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건 가성비가 높다 뭐 이렇게 하죠. 가성비 폰이니까 휴대폰인데 가성비 폰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은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막 무난하고 평균적인 표현이에요. 가성비 폰 굉장히 치열하다. 가성비 폰이 몰려온다. 누가 웃을까? 삼성, LG, 애플. 자, 그런데 자, 요 헤드라인을 봅니다. 이 뉴스 헤드라인을 봅니다. 이건 뭐 광고 카피와 똑같은 겁니다. 광고 카피하고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돌아가느냐 딱 그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메마른 스마트폰 시장에 가성비가 내린다. 저는 이게 훨씬 높습니다. 물론 가성비 폰 뭐 굉장히 치열해도 되지만 메마른 스마트폰 시장,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고 좀 덜 팔리는 그런 시장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메마른 스마트폰 시장에 가성비가 내린다. 이 비락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비우자, 가성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가성비라고 비가 내린다고 하면서 좀 재미도 있고 리듬도 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봄비가 내린다. 그러죠. 스마트폰 시장이 메말랐는데 거기에 가성비락하는 이 빗물이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메마른 스마트폰 시장에 가성비가 내린다 할 때 다른 헤드라인을 해서 가성비 폰이 몰려온다. 누가 웃을까? 그 다음에 LG, 삼성, 애플 가성비 폰 대격돌
뭐 대격돌 해도 되지만 요거보다는 이게 좀 더 깊이 생각을 했고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뉴스 수용자의 어떤 그거하고 훨씬 나도 그 낫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런 연습들을 하나만 더 마칠까요? 삼성 우리 모두에게 자신만의 비스포커가 있다. 당신만의 비스포커는 무엇일까요? 자신만의 그런 게 있죠. 어떤 가전제품이라는 게 획일적으로 만들면 그냥 획일적인 그 사회가 되는 걸 쓰는 게 어디나 똑같은 그런데 자기만의 그런 방식으로 자꾸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뭡니까? 소비를 촉진하고 저런 제품을 써보고 싶고 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그래서 기업이 돌아가고 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해도 되고 메시지 디자인이라고 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에 김영세라는 사람 메이크 체인지 배너를 이끌어내는 게 되지만은 디자인이 꼭 배너만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요런 게 위기감 커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TV, 디스플레이 수요가 많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그냥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구매력을 높이고 회사가 돈이 그래 나라가 굴러가고 세금을 마련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라 그런 게 메시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시냐,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서는 여러분들 내가 우리 공지사항 해놓은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뭐 이렇게 참 그 다음 시간에 이걸 좀 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면 이어서 좀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음 시간이 종강인데 오늘은 이거대로 하고 내가 말했던 걸 좀 반복해서 이렇게 보고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거 좀 하고 끝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